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지난 훈훈했던 2차전과 달리 더 이상의 존중은 없는 1차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비단 1차전에 가까운 모습은 두 선수의 바이브만이 아닌 코너 맥그리거의 스탠스입니다. 2차전 당시 코너 맥그리거는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 복싱 스탠스를 들고 와 포에리에의 카프킥에 보다 효과적으로 휘둘렸습니다. 거기에 코너는 기존 맞춰잡는 카운터잡이의 모습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으로 하여금 오히려 포에리에가 코너의 스트레이트를 이끌어내며 카운터 훅 체크로 받아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됩니다. 하지만 이번 3차전에서의 스탠스는 1차전 때 코너 맥그리거 특유의 통통거리는 가라데 스탠스로 회귀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2차전보다 더 못했고 부상이라는 최악의 결말로 더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스탠스도 바꿨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 자, 우선 짚고 넘어갈 점, 카프킥 대처. 카프킥에 대해 우선적으로 맥그리거의 복싱 스탠스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완벽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차전 당시 복싱 스탠스의 맥그리거가 카프킥에 지배당했던 점은 비단 복싱 스탠스 자체의 문제보다도 말 그대로 체중을 앞에 둔 채 펀치 압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평소 원거리에서 간간히 킥을 살리며 기나긴 타격거리를 유지한 채 통통거리며 인앤아웃, 거기서 선 넘으면 특급 스트레이트 카운터를 날리던 고고한 맥그리거였습니다. 그러나 2차전에서는 오로지 복싱 게임으로 KO만 노리며 전진. 포에리의 입장에선 상대가 체중이 앞발에 묶여있는 상태로 펀치를 위해 선압박이 들어오니 카프킥으로 야무지게 두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여 맥그리거는 자신과 같은 사우스포의 사이즈마저 비슷한 포에리에게 앞발의 바깥쪽이 보다 쉽게 노출되었고 체중이 앞발에 묶인 전진 스탠스이기에 정강이를 세워서 킥 체크를 하며 대주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하체 초토화. 요컨대 같은 전진형 복싱 스탠스라도 프랭키 에드가가 조지 알도와 2차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킥을 필두로 인앤아웃을 활용했다면 카프킥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하자면 2차전에서 코너 맥그리거는 체중이 앞에 실리는 복싱 스탠스를 활용했는데 1. 그런 스탠스가 카프킥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 맞다. 2. 그런 상태에서 너무 무지성으로 복싱 압박만 가한 것이 1에 못지않은 큰 문제였다. 하여 코너 맥그리거는 이번 3차전에서 2차전에서 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체중이 뒤로 향하는 스탠스, 즉 이른바 가라데 스탠스로 바꾸었고 초반부터 원거리에서 킥을 활용하며 카프킥이 들어올 틈이 없이 킥 주도권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차전 때의 실수를 만회하는 상당히 교과서 같은 대처입니다만 문제는 스탠스만 바꾼 채 맞춰잡기 위한 기다림이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였던 무지성 압박을 버리지 못한 것. 정리하자면 스탠스를 바꾸고 원거리를 살려야 하는 원래 옷을 입어놓고 그 옷을 찢어발기는 압박을 들어가는 것. 결론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여 타격을 끌어내기 위해 원거리를 지키며 압박한다기보다는 빈틈을 찾아서 먼저 스트레이트를 꽂아넣기 위해 타격거리를 계속 좁혔습니다. 거기다 코너가 킥게임 주도권을 위해 쳤던 로우킥 자체가 카프킥처럼 하단을 깔아차는 것이 아닌 대퇴부를 노리는 정석적인 로우킥들이었기에 잔스텝을 밟고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진 부분도 한몫했습니다. 결국 슬금슬금 거리를 좁히는 코너에게 단 한 방의 카프킥을 놓아주었고 이 단 한 방의 카프킥으로 이미 하체는 초토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하체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스위치, 어딘가 불편한 무에타이 스탠스를 보이는 등 많은 등 가뜩이나 찢어버린 옷이 이젠 거적대기가 되어버립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킥 체크. 사실 개인적으로 경기 시작 전부터 맥그리거의 움직임이 평소에 발목이 약한 제가 스파링 등 운동을 하기 전 발목이 불안할 때 몸을 푸는 것과 비슷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 성사가 있기 전 UFC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을 테니 부상의 여파가 남았다기보다는 후유증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다이몬드는 무릎을 세우며 킥 체크를 했다. 그때 발목이 나갔을 것이라고 밝혔고 맥그리거는 개똥 같은 소리다. 니 킥 체크 개모나고 라고 했을 만큼 가장 신빙성이 높을 당사자들의 의견이 서로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3의 입장인 타격 전문가분의 의견은 어떨까? 소개합니다. 대한킥복싱협회 미들급 챔피언, 제96회 전체대 킥복싱 마이너스 75kg 금메달, 2016 킥복싱 국대 출신, 대한민국 최초 킥복싱 국제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총전적 40전 37승 3패를 기록 중이신, 입식 타격에 정통하신 길코치님의 의견입니다. 직접적으로 체크가 된 킥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지? 싶었는데 딥킥이더라고요. 팔꿈치로 맞게 되면은 정말 부러지기 쉽거든요. 물론 길코치님께서 오피셜로 나온 부분이 아니기에 참고 정도로 봐달라 당부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캐치하지 못한 부분으로 입식 전문가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확인할 수도 있었기에 타격에 대한 배움이 늘었다는 점, 격화사전 입식 최대 업적 길코치님과 맞구독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아무튼 그 나머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언급할 부분이 있다면 포이리에가 2차전과 달리 맥그리거의 타격을 기다리지만은 않고 상당히 자신있게 빠따 싸움을 걸었다는 점, 그 외의 부분은 맥그리거가 2차전보다 더 빠르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압도당하는 모습이었고, 부상이 아니더라도 경기 내용이 다음 라운드로 이어진다면 2차전과 비슷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 모양새입니다. 왕의 기한을 알리며 왕관을 뒤집어 쓴 맥그리거는 그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부상의 정도도 앤더슨 실바의 그것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인간 자체의 회복력은 저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포이리에가 그동안 노는 것도 아니기에 4차전에 대한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포이리에는 라이트급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알짜배기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의 챔피언 벨트를 노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홈퍼망이었던 라이트급의 교통정리가 이제서야 어느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끝으로 어떤 선수라도 부상이라는 끔찍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많은 경기력과 경기 이후 눈살 찌푸려지는 마이크 웍과는 별개로 코너 맥그리거의 쾌유를 바랍니다. 그만 알아봅시다.